여기는 라스베가스. 눈앞에 미래의 자동차가 한국에서 온 작품임을 깨닫는 순간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혁명. 한국은 이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기술혁명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차량의 안쪽에 숨겨진 비밀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출신으로 15년간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일해온 제임스 맥켄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꿈을 실어 나르는 예술품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제 첫 직장은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경쟁과 협업을 지켜보며 성장했죠. 당시만 해도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이 대화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한국 차는 간혹 소비자에게 저렴한 차로 언급될 뿐 혁신이나 미래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현대와 기아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어린 시절 도로를 달리던 단순한 세단과 소형 SUV를 통해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게 한국 차는 값싸고 보통 이하의 차량에 불과했어요. 미국 중서부의 도로를 달리던 1990년대 현대 엑셀이나 초기 기아 스포티지는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나 기술이 많이 부족했어요. 디트로이트와 같은 자동차 메카에서는 현대차나 기아가 주목받지 못했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변방의 자동차 브랜드로 여겼어요.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에 합류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기아와 현대는 단순한 비용 효율성 대신 창의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작업실에서도 한국 브랜드 차량을 연구하는 일이 종종 생겨났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지요. 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차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과거의 값싼 품질 이하의 차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020년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저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보인 혁신을 접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차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EV6의 미래적인 디자인과 아이오닉 5의 복고적이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은 한국 자동차가 이제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성장했음을 보여줬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경이로웠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의 등장과 함께 두 회사는 단순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 것이 아니라 전기차의 구조 자체를 혁신했어요. 배터리 위치, 공간 활용, 충전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현대와 기아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차의 발자취를 추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CES와 SEMA에 방문하게 된 것도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정말로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 잡았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며 과거에 품었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대와 기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겪어온 도전과 성취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어요. 과거의 값싸고 보통 수준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기술과 디자인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혁신의 상징으로 거듭난 한국 자동차.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미래의 가능성을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스베가스의 CES 2024와 SEMA 두 전시회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무대였어요. 저의 첫 목적지는 현대차 그룹의 부스였습니다. 부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곧바로 기아의 PV5 위켄더와 마주쳤습니다. 이 차량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엔 다소 회의적인 마음으로 그 차를 바라보았어요. 과연 이 차량이 그토록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독창적일까?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PVO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담은 하나의 조각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면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의 극치를 보여주었어요. 전기차의 특성상 내연기관 차량에서 요구되던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디자이너들은 더 대담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차량의 거대한 타이어와 짧은 휠베이스였어요. 이 조합은 기존의 전기차에서 보기 힘든 것이었고 이 차량이 오프로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적 디테일을 이해하기 위해 기아 관계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PVO가 전기차 특유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로 차량의 구조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PVO는 단순히 오프로드 캠핑카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차량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 장비가 가득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내부 좌석을 제거해 넓은 수납 공간으로 바꿀 수 있었고, 가족 단위의 이동이라면 좌석 구성을 조정해 여유로운 승차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차량의 천장에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캠핑 중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덕션 쿠킹 스테이션과 내부 공기 조절 시스템은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설계임을 증명했어요. 관계자는 이 차량이 특히 젊은 세대와 모험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차량을 단순히 캠핑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소비자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기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PVO가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차량의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특징에 감탄했습니다. PVO는 기존의 내연기관 밴에서 느껴지던 제약을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차량의 충전 시스템이었어요. 이 차량은 전력 효율성이 높아 한 번의 충전으로 캠핑에서 며칠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차량 하부는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서 뛰어난 것을 넘어 사용자의 경험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감명 깊었어요. 관계자는 PVO가 전통적인 차량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얼마나 유연하고 다재다능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CES와 SEMA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PVO를 둘러싸며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몇몇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대부분은 이 차량이 단순히 컨셉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장 도로에서 볼 수 있어야 할 차입니다. 기아가 이 차량을 양산하지 않으면 진짜 아쉬운 일일 겁니다. 특히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차량이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PVO는 전기차의 플랫폼이 단순히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CES와 SEMA를 떠올리면 그곳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차량의 혁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PVO는 제게 단순히 기아라는 브랜드의 혁신을 보여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차 그룹 전체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 즉 인간의 삶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날 저는 한국 자동차가 단순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 세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혁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1990년대의 한국 자동차를 기억합니다. 그때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가지지 못했어요. 값싸고 튼튼하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혁신적이나 뛰어나다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때의 한국차를 떠올리며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성장한 오늘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PVO 위켄더를 마주한 지금 과거의 기억은 이 차량 앞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었죠. 기아는 단지 변한 게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마음까지 갖추었어요. 특히 라스베가스의 CES 현장에서 기아 부스의 열기 속에 섰을 때 저는 느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PVO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우선 그 외형은 오프로드 차량 특유의 터프함과 캠핑카의 실용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타이어는 험한 길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고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실루엣은 이 차가 단지 튼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련된 미학적 감각까지 겸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어요.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덕션 요리 시스템과 태양광 패널은 캠핑카라는 본질을 완벽히 충족했으며 유연한 모듈형 설계는 차량의 목적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기차라는 혁신적 기술과 결합되었죠. 이 차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군요. 저는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아의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량으로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CES에서 만난 다른 기술 전문가들은 PVO를 두고 바퀴 달린 스위스 아미나이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이 차량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플랫폼이었어요. 예를 들어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차량의 유연한 내부 설계를 통해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태양광 패널은 차량의 전력을 충전해주는 동시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부는 험한 산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강화되었습니다. 기아는 이 차량이 단순히 편리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모험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PVO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끈기라는 단어였어요. 한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와 기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꾸준히 배우고 시도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CES에서 만난 한 독일 기술 전문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데 탁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VO 위켄더는 바로 그런 한국인의 철학을 보여주는 차량이었으니까요. PVO는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현대와 기아, 나아가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CES와 SEMA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PVO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컨셉트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저력과 정신을 담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는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CES와 SEMA 전시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라스베가스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 PVO 위켄더 현대와 기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저력,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감탄에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차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 자라며 제게 한국이라는 이름은 솔직히 그리 친숙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브랜드를 논할 때 과거에는 싸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CES와 SEMA에서 본 현대와 기아는 단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신과 비전을 세상에 알리는 창구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아 부스에서 만났던 한 디자이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차는 단순히 상품이 아닙니다. 이 차에는 한국인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홍보 문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바로 PVO와 같은 차량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차량은 단지 잘 만든 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끈기와 창의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혼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한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혁신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은 바로 현대와 기아라는 브랜드에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아의 부스에 서 있었을 때 한 관계자가 PVO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차량을 만들며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차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차에 한국인의 혼을 담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자동차가 단순히 제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PVO의 유연한 설계 캠핑과 오프로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접근 방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은 단순히 트렌드에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기술적으로 PVO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은 그들의 도전은 단순한 성과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투여한 결과물이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만난 다른 방문객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 유럽 디자이너는 PVO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자동차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무언가야. 이 차는 한국의 가능성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PVO는 단지 차량의 혁신을 넘어 한국이 가진 끈기와 협력 그리고 창의성의 결정체였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차량이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진정성을 담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PVO를 통해 저는 현대와 기아가 단지 자동차 제조사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차의 혁신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라스베가스의 밤하늘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떠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의 마음속에는 PVO 위켄더와 함께한 하루가 계속해서 되새겨졌습니다. 그 차량은 단순한 컨셉트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PVO의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강렬한 디자인, 유연한 설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단지 제품의 원산지가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치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PVO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이 차량이 전 세계 도로를 달리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요. 미국의 도로와 유럽의 시골길, 아시아의 거리를 질주하는 PVO는 단지 차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여정을 상징하는 움직이는 기념비였습니다.
PVO는 단지 현대와 기아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신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끈기와 창의력 그리고 그 결과로 이뤄낸 글로벌 도약의 증거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제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으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VO는 그 시작에 불과하며 더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쓰일 것입니다. 라스베거스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그려졌어요. 한국 국기가 높이 휘날리는 가운데 PVO가 세계 각지를 달리며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문구는 더 이상 단순한 라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어쩌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한국의 뛰어난 발명품에 감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